방사선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무기 등입니다. 둘 다 그다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년의 기간 동안 방사선은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루하지만 이론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몇 가지 화학 원소의 원자핵은 불안정하고 붕괴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원자핵에서 전자와 양자 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원자핵에서 양쪽의 수는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원자는 전기적인 중성입니다. 원자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여분의 부분인 양자, 중성자, 전자는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핵에서 방출됩니다. 방출된 부분을 잃고 남은 원자는 그 식이 변화함으로 다른 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뀐다는 것은 한 화학 원소가 다른 화학 원소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방사성 붕괴라고 불리며 이때 방출되는 것이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에 따른 화학 원소의 원자가 붕괴하는 능력이 바로 방사능인 거죠.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및 감마선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방사선 방출 때는 입자가 고속으로 다른 물질에 충돌하며 그곳에 침투하여 원자나 분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침투 능력은 어떤 의미로는 탄환의 위력과 비슷한데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알파 입자의 투과력은 강하지 않고 사람의 피부, 종이나 의류조차 관통할 수 없습니다. 베타 입자는 좀 더 강하게 얇은 금속층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벽은 방사성 입자를 흡수하므로 당연히 방사선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먼지를 흡입하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손상된 부분을 통해 인체에 침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는 물질과 매우 강한 상호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 입자 하나라도 생체에 침입한다면 많은 세포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마선은 어떤 의미로는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감마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는 큰 투과력을 가지며 말 그대로 몸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감마선이 투과하지 못하는 매우 고밀도로 만들어진 소재뿐입니다. 몇 센티미터의 두께를 가진 나무로 된 벽이나 몇 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핵실험의 결과인 걸까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걸까요? 답은 모두 아닙니다. 방사선은 지구상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사선은 원자로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원자로, 증식로, X선 장치 등 인류가 만든 기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방사선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지구의 탄생 때부터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의 일부로 존재했으며 그 지구의 탄생 이전에도 우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방사선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자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나 핵무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공적인 방사선은 비교적 최근인 전세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자연적인 방사선은 지구상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동료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된 근원은 우주선과 태양광, 그보다도 더 큰 것은 바로 지각입니다. 우리의 행성 속에는 알루미나나 화강암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많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시간당 5에서 15미크로 렌트겐 정도의 소량 자연 방사선은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악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물의 생존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주목해 왔습니다. 이런 효과는 호메시스라고 불리는데요. 전문가는 방사선 소멸은 인간의 건강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초래하며 자연의 기초적인 흐름을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원한 병. 매일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DNA가 활성화되어 항산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증가하고 신체의 전염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한 내성이 늘어납니다. 방사선이 사라지면 체내의 백혈구 활동이 갑작스럽게 저하되며 병과 싸우며 상처의 치료를 촉진하는 항체의 생산이 중지됩니다. 그와 더불어 비타민 A와 B, 미량 원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는 위험한 병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다발성 신경염, 괴혈병, 구루병, 야맹증, 다양한 피부 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수여, 안녕. 미국의 연구자 돈 러키는 잡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로라디에이션의 기사에서 자연 방사선은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꾸는 것으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의 젊음이 다시 돌아오며 노화 과정이 억제되고 내장의 마모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가까운 장래, 인류는 장수의 기록에 새롭게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미래학자이기도 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 올리버 카니는 금세기 중반 정도에는 선진국에서 120살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지 않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의 오브리 드 그레이 교수는 이미 15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소멸은 이런 야심찬 계획을 망치게 될 겁니다. 자연 방사선이 없어지면 세포 재생 프로세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이는 급속한 노화의 진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인류는 장수의 꿈에 작별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세계적인 기아. 태양광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내리쬐는 방사선의 소멸은 농업과 축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는 안 그래도 심각했던 식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적당한 양의 방사선은 곡물, 사탕무 및 기타 작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량이 180%나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사선의 작용이 사라진다면 농업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영국의 미래학자인 존 베딩턴은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인구는 90억 명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인류가 소비하는 양보다 40%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방사선이 소멸되면 현재 기아에 처한 인구 수백만 명이 금세 수십억 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쇠퇴해버린 농업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종말. 지구상의 동식물에 대한 위기도 심각해질 겁니다. 그것들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학자들은 쥐에서 말까지 다양한 동물 혹은 식물을 깊은 탄갱 등 자연 방사선이 적은 장소에 배치했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고 방사선 동위원소를 포함한 물이나 음식이 없는 환경에서는 무게, 평균 수명, 번식력, 재생 능력 같은 생물의 바이탈 사인 수치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께 새로운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선도 적당량이라는 중요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우리에게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이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